아,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인드라가, 중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면은, 인드라가 나름대로 정립을 했거든요. 예, 나름대로 인드라 관점에서 정립을 했는데, 먼저 그 정립을 얘기하기 전에 기초적인 어떤 분유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인드라가 민주노총은 인드라가 95년 11월 11일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95년 11월 11일. 그때가 마침 민주노총 출범일이에요. 인드라 결혼하고 결혼 일자하고 민주노총 출범일이 같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인드라가 민주노총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인드라의 영향을 받은 인사가 민주노총 지도부였고, 안악기 성향의 인사였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요한 민주노총 공기업은 물론이고, 현기차 이쪽에 인드라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90년대 때는 인드라가 시사평론가 1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평론가였어요. 인드라 이야기에 굉장히 의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민주노총에 포진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인드라가 한국노총 인사들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한국노총은 금융노조 쪽이죠. 어쨌든 간에 인드라 관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민주노동당 좌파, 그 다음에 사회당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인드라가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자 이래가지고 센세이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가장 극단적인 자유 파시였던 인드라가 왜 뜬금포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고요. 전자고 그건 이벤트에 불과하니까.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주사파는 좌익파쇼, 좌익괴뢰파쇼, 반쪽일성, 똘마니, 위파쇼, 일본, 위파쇼, 흥룡의 조직인데,
이 일본의 흥룡의 조직이 의외로 굉장히 점저직으로 뭔가 발달이 참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흥룡회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1890년대 동학혁명에도 주지원을 파견할 정도로, 또는 혹은 고조에게도 스파이를 파견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1890년대도 그럴지언정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좌우익 파쇼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게 일본 우익 파쇼 흥룡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흥룡회 하면은 야 이미 한물 간 거 아니야, 일본에서도 조차 파쇼 우익 파쇼로 판명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식민지일수록 본토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식민지일수록 더 영향을 가진 게 이러한 흥룡의 조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흥룡의 조직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한 예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제일교포 가첩단 사건인데, 물론 그것이 문세광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을 발발시켰던 원인이 어딘가 하면 바로 조총련이겠죠. 이 조총련, 은근히 혼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입니다. 이거 우익 파쇼예요.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려면 조총련이 필요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성시대 때부터 흔들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전제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흥룡회가 합법화된 거예요. 전두환 정부 때부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환빠, 백제빠, 고구려빠, 가야빠, 그런 쓸데없는 좌우빠쇼 역사학이 등장했던 겁니다. 이것의 단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동학혁명을 부정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어떠한 환빠, 백제빠, 고구려빠, 가야빠, 신라빠, 모든 목표가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단 하나예요. 목표는. 대륙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천론적 관점에서 전두환 정부하고 박정희 정부는 전혀 다른 정부예요. 이거를 군사정부라고 똑같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와 전두환 정부, 완전히 다른 정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진짜 자이파시에서 이론가였잖아요. 네? 자이파쇼 주사파와 네? 자이게레파쇼 주사파와 자이파쇼 민민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인드라가 독자적인 태제를 내고 있고 독자적인 이론을 내고 있고 1990년대 운동했다가 노태우 정부 때 집이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던 인드라잖아요. 저는 주체사상파와 주사파와 그 다음에 그 CAA 파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거기에 전혀 구체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이렇게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은 다 주사파나 그 CAA나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요. 김문수나 어떤 사람들이나.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990년대 인드라는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였다는 거죠. 하고 김대중을 지었어요. 자유좌파 김대중을. 당시에 어떤 그냥 미신적인 이론을 신봉했던 자들은 김대중, 자유좌파 김대중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고 이게 이야기했을 때 가령 깨시민, 유시민은 유촉세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드라는 유촉세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멀쩡한 시민을 접해는 병신 새끼가 아니냐. 너 따위가 어떻게 해. 세상을 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드라한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중권, 또 김어준, 변희재 이런 애들이에요. 참고하시고 걔네 2세대야. 인드라는 1세대고 진중권, 김어준, 변희재는 2세대예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요. 인드라가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 중에 인드라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겠죠. 인드라 다 감당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비판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하고 인드라는 지금 상황이 성렬영의 탄핵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은 인드라가 탄핵 때도 반대했잖아요. 인드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근데 이때보다 노무현 탄핵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 오늘날 성렬영 탄핵 시기가 박탄핵보다 노탄핵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인터넷에서 평가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노탄핵 때는 일주일 내내 한국의 찌라시들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찌라시들이 노무현 지지하고 노무현을 탄핵한 의원들에 대해서 악마 취급을 했던 거 아니냐.
반면에 성렬형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3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노탄핵 때하고 성렬형 탄핵은 노탄핵 때하고 다르고 박탄핵 때하고 다른데 제3의 길을 가고 있는데 노탄핵 때와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노탄핵 때하고 다르다. 하나 노탄핵 때, 그러니까 박탄핵 때보다 노탄핵 때하고 유사하다.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핵심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40대, 50대 초반을 구성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노무현 세대, 인들한 노무현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무현 세대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새로운 영웅 시대, 성렬형 시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렬형 시대가 쓰러진다면,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렬형의 신화가 제대로 떠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렬형 신화가 죽는다면 대한민국은 없다. 그래서 40대, 30대 말 40대 초반에 성렬형 노무현 시대에는 가고 이제는 성렬형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가 가고 성렬형 시대가 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세요. 인드라 입장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의 연예인은 수박이에요. 김영민 배우 개그맨 김영민 전라도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호남 출신 똑똑한 양반인데 이 노래도 작사 작곡도 잘해. 인드라가 좋아하는 그런 락을 만들기도 했고 얼터네이티브 락 죄송합니다. 발음이 역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인드라 좋아하잖아. 그런 성향을 취향타니까. 어쨌든 간에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너무 연예인에게 용감함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협박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협박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인드라도 협박 되게 많이 당했어요. 네? 이제 내놓고 하지.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나도 인드라한테 협박을 해도 인드라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 한번 협박 당해보세요. 인드라 지금 유튜브 방송도 못하잖아. 아프리카 방송도 못해. 녹화 방송하잖아. 연예인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입장이 손흥민이고 이강인이고 김민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막 악플 엄청 달리고 평점 테러 당하고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똑같아요. 악플에는 장사 없어요. 그렇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박이에요. 대다수 99% 한국 연예인들은 수박입니다. 수박. 그런 과정에서 배우 공유나 이정재나 뭐 이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우파연하고 수정 내비치는 거는, 야, 내가 이래도 이 정도 네임 밸류니까 좀 쳐도 괜찮나 하고 딱 떡밥을 던졌는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접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인드라가 까놓고 얘기할게. 까놓고 인드라가 대중문화평론가였고, 무지개 요정 통통, 시나리오 각본 쓰고 90년대 때 대중문화평론계로 점령한 사람이잖아요. 지배한 사람이잖아요. 대다수는 우파예요. 간단하게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왜 좌파연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조직에서 5명 있어. 3명만 얘기할까? 3명만. 한 놈은 쓰레기야. 얘가 좌파쇼야. 한 사람은 중도고, 한 사람은 일을 잘해. 이 좌파쇼가 정치꾼이야. 일은 졸라리 못해. 근데 이 새끼 말이 많아. 근데 오늘날 조직은 이 말 많고 병신 같은 놈이 출세하는 거야. 조직에서 보신주의가 우세야.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스타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우세했어요. 좌우파가 우세했다고. 이런 좌파쇼 정치꾼 보신주의자 이런 병신 새끼들이 우세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40대 50대 한국의 대기업 공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꾼 말만 앞세우는 개새끼들이, 병신 새끼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꼴통 새끼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이 누구예요? 이 지명이 개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이가 오늘날 대한민국 덤덩어리고 개새끼예요. 이 나라를 후퇴시키는 매국노고. 과거에 조선은 그렇지만 최악의 암군 선조나 인조 같은 쓰레기 개새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움을 표출하지 못했네요. 인드라는 오래전에 아포유 구독자였는데 해지했다 다시 구독했습니다. 아포유님 진심으로 고맙고요. 자유정진 고맙습니다. 아포유님의 동상 걸린 발에 진심으로 인드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요시님이 전국 동시다발 투쟁이 필요하다.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0 2대 5개 동아리 연합 성명서에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 전라도민과 대전 시민들의 투쟁 역시 인드라는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 집회를 여신 분들 지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투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뭐 이렇게 수동적인 거예요. 인드라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수도적 개념으로서 럼프의 국방 차관인가 같은 이게 했던 그 친구 누구죠? 갑자기 엘브리지 콜비 이분의 인드라가 그냥 집중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스티브 배넌 얘기하는데 저는 배넌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근데 그냥 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함께 한 목소리를 낼 때니까 그러한 얘기는 안 할게요. 조금이라도 같다면 같이 가야죠. 지금은 차이보다 하나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리지 콜비의 어떤 거부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리지 콜비 거부 전략 관점에서 오늘날 왜 성렬의 지도가 높은가? 에브리지 콜비 전략에 따르면 올바른 분노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는 정당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주만 공격에 대해서 일제의 우익바쇼 일제에 대해서 일제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 미국인이 정당한 분노를 느꼈듯이 오늘날 좌익바쇼 발족민주당 지명이의 내란숙의 지명이의 의회 독재자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지 인드라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지명이의 정치 파탄자, 정신병자, 파시스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분개하는 것은 올바른 분노다 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분석일 수 있어요. 에브리지 콜비에 대한 분석했다는 것이니까. 인드라의 능동적인 평가는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는 주목할 인물이 첫 번째가 에브리지 콜비지만 두 번째는 앵킴이다. 앵킴. 왜냐하면은 럼프 주니어하고 그렇게 인터뷰할 만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직계라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럼프 일기 때는 럼프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교차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럼프 일기 때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인물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럼프 2기 때는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에 더 대한민국에 더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럼프 1기 때는 반쪽 압의 영향이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럼프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좌익바시어들이 가짜 우파들이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많이 내밀고 있죠. 웃고 말겠습니다. 가짜 우파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 그래서 가짜 우파라도 지금 야 네가 가짜 우파도 좋으니까 우파인 한 간을 보잖아. 나 인들아 간 보는 사람도 인정하잖아. 기회주의자도 인정해요. 인들아는 안까 인들아는 안까 긍정적인 면을 원해요. 항상 99% 비판적이어도 1%의 오늘날 당장 필요하다면 인들아 언제나 까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죄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는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오늘 막 손님들 중에 인드라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인드라한테 맞았어요. 건부행 이런 거. 건강하고 화목하고 재물이 되세요. 그래서 건화제 뭐 이러고 건비하시더라고. 다 좋아요. 나 예분화세고 이런 거 인드라 잘 만들잖아. 이런 거 유행어가 돼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